11. 책임감 게임. 에고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에고의 눈이 먼 사람들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에고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책임지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효과가 없다면 에고는 기꺼이 여러분이 책임지지 않는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에고는 여러분이 세상을 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때까지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떠맡게 할 것입니다. 이를 흔히 구원자 콤플렉스라고 하는데, 내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이 실제로 세상의 구원자가 되려면 이 콤플렉스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이유. 왜 에고는 어떤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나요? 왜 에고는 멈추어서 그것은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는 에고가 항상 두 개의 상반된 극성을 가진 이원성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에고를 창조할 때 하나의 에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측면, 두 개의 영체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개인 에고의 핵심을 형성하는 두 개의 원래 영체들은 이후 수많은 다른 영체들로 변모했습니다. 그중 어떤 것이 특정한 행동을 담당하나요? 각 행동에는 하나의 영체만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체들은 계층 구조를 형성하므로 특정한 행동에 대해 응답의 기초를 이루는 일련의 영체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 영체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들 중 누구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그들 중 누구도 결정의 유일한 근거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그 그룹이 이제 하나의 개체로서 행동하는 예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피아에서 한 사람을 지적해서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모든 영체를 제거하고 개인 에고를 형성하는 두 개의 원래 영체들로 내려갈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그중 하나가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이 영체이고 다른 영체는 아닌가요? 그러나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에고는 자각이 없으므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미묘한 점이지만 여전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고를 설명하는 데는 내재된 위험이 있습니다. 언어의 메커니즘으로 인해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무언가를 에고라고 명명할 때 이것이 마치 내 마음에 잠재의식 마음속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개체와 같은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영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치 사람과 같지만 육체가 없는 개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나는 에고가 여러분을 속이고 조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분에게서 숨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미묘한 구별점에 도달합니다. 에고, 심지어 더 정교한 영체들도 실제로 초보적인 형태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사람과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로 동물을 생각해 봅시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물은 일정한 의식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을 관찰하고 자극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동물이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대신 본능에 따라 반응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은 개성이 뚜렷하다고 느끼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동물은 집단 영혼의 일부가 아니라 개별적인 자연의 정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정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에게 사랑을 받고 인간과 많은 접촉을 한 반려동물은 개별화된 존재가 되어 자각을 확장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애완동물이
현재의 육화 속에서 개별화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영의 불꽃을 받아야만 개별화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과학자들이 언젠가 인간과 같은 수준의 의식을 가진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평생을 컴퓨터처럼 기능하는, 즉 삶의 모든 측면이 잠재의식 마음속의 영체들에 의해 결정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많은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잠재력, 즉 자각하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프로그래밍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뿐입니다. 환경에 따라 프로그래밍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영체는 개별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에고는 컴퓨터의 환경이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전체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운영체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수신된 이메일을 분류하여 이 일부는 버리고 다른 이메일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 스팸 폴더에 버려진다면 이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은 그저 프로그램대로 했을 뿐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어떻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에고조차도 에고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차이에 주목하세요. 인류는 여러 생애에 걸쳐 특정한 상황에 대처하도록 설계된 다양한 영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일반적인 예로 누군가가 여러분이 틀렸다고 비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즉시, 그리고 종종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하는 영체가 생깁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이 틀린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영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체들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에고가 그들을 활성화했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상황을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의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을 보고 공격이라고 판단한 다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영체들을 활성화할지 선택했을 뿐입니다. 에고는 영체들을 생성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생성된 여러 영체 중에서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에고는 선택을 할 수 없고 단지 선정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정하는 것이 아닌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에게만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택하기. 우리가 여러 번 말했듯이 학생이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납니다. 학생이 준비되기 전에는 스승이 나타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에고 담화는 대부분의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담화들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의식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지점에 도달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자아통달이며 이는 여러분이 이 땅을 지배권을 가지라는 부름을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에는 신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확장하고 지배권을 가지라는 명과 함께 세상으로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질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때까지 번성하고 자아감을 확장하라는 의미입니다. 지배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많은 영적인 학생은 물질을 넘어선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나 내가 행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배권을 갖는 것의 일부일 수 있지만
핵심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통제하여 상황에 따라 반응과 대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내가 무슨 말을 했나요? 물질 우주의 모든 목적은 자각하는 존재들이 의식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적 장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매우 복잡한 환경을 제시함으로써 그렇게 하며 여러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 환경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오로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것인가요? 아니면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미리 정의된 영체들 중에서 에고가 선택하게 할 것인가요? 여러분이 취하는 물리적 행동인 반응과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상황을 경험하는 방식인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구분해 봅시다. 전 세계의 법원 시스템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는 맞지만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반응을 통제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선정이 아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밤에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금속으로 만든 것처럼 반짝이는 악기를 손에 들고 달려오는 상황을 마주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거나 공격자로 보이는 상대와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순식간에 상황을 벗어나 더 높은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나요? 두려움보다는 사랑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싸움이나 도피로 대응하는 대신 창조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이제 투쟁 또는 도피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두 가지 상반된 영체들의 극성을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인간 심리의 모든 측면에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을 삶이 던져주는 상황에 대응하며 살아갑니다. 미리 정의된 여러 가지 선택권 중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러한 선택권은 성장하면서 정의된 것과 전생에서 가져온 것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생에 수많은 영체를 창조했으며 성장하는 동안 이러한 영체들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영체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에고가 그 상황을 처리할 영체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반응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상황에 대한 영의 반응에서 따라옵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창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의된 영체들에 의해 그들의 반응이 결정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처럼 복잡한 환경에서 새로운 생명 흐름이 처음 육화할 때는 의식적이고 창의적인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자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책에서 말했듯이 새로운 생명 흐름들이 에고와 다양한 영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합니다. 생명 흐름이 성숙하고 자아통달에 도달하기 시작하면 선정을 멈추고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어느 부분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에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식하는 자아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